자, 이제 엉덩이의 근육을 설명을 하는 것 중에서 중등근이라는 근육, 이 글루투스 미디우스라는 근육은요, 자, 알려줄게요.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디스크가 아닌지를 한눈에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다리 들어보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서요. 근데 섰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못 쓰고 이쪽으로, 이쪽 어딘가 디스크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디스크가 오게 되면 엉덩이가 짝꿍댕이가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입는 곳이 중등근이에요. 자, 중등근이라는 곳은 주사를 맞는 곳인데, 엉덩이 주사 맞는데, 근데 여기에 어떤 일본 저자분이 우리 인체에서 근막이 제일 많이 꼬이는 것이 엉덩이 중등근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11월 달에 일본을 가야 됩니다. 한일 관계가 아무리 나빠져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응? 자, 그분을 만나야 될 이유가, 제가 30년을 일하면서 엉덩이 디스크 질환, 무릎의 문제, 좌골신경통 이런 사람들을 다른 데를 치료하지 않고 중등근을 풀면 그게 자꾸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서 테크닉이 먹히니까 가슴이 답답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홍 교수님께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줬는데 거기에 중등근에 대한 근막 얘기가 나와서 제가 봤더니 거기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우리 인체에서 근막이 제일 많이 꼬이는 데가 엉덩이 중등근이라는 곳이죠. 거기를 풀면 위장병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할 만큼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한의원의 원장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고객들이 왔을 때 배에 부항하고 엉덩이 중등근에 부항을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개선되더라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수기를 할 때도 엉덩이 부분을 계속 풀어줍니다. 풀어줬더니 다리가 안 저려요. 무릎이 편해졌어요. 몸의 균형이 잡혀졌어요. 골반이 잡혀졌네요. 어깨가 펴져요. 팔이 올라가요. 이게 엉덩이 근육하고 연관됩니다. 자, 몇 번의 디스크가 오든 간에 엉덩이 중등근은 약화가 온다고 얘기했고, 허벅지가 얇아지는 디스크가 오게 되면 요추 3번의 디스크고, 종아리가 얇아지면 5번과 S, 그러니까 요추 3번하고 4번 사이 디스크가 오게 되면요, 허벅지가 얇아져요. 종아리가 얇아지는 거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발목에 힘이 빠지고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는 요추 4번하고 5번 디스크예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고 중등근을 들어갑니다. 중등근이 약하면요,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빠져서 웨들링 게이트라 그래서 이쪽으로 양쪽이 다 빠지면 이렇게 오리걸음처럼 걸어가죠. 우리는 일명 어우동걸음이라고 얘기하듯이. 그죠? 이게 중등근이 약화가 되면 한쪽으로 몸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하는데 디스크입니다라고 했을 때 엉덩이 근육을 딱 봤을 때 한쪽이 약화가 오더라. 목 디스크는 팔뚝살이 빠집니다. 상완 삼두근 라인부터 해서 팔이 얇아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등근은 그런 관점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보이는 근육이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텐샤 파사 라타라고 하는 대퇴근막 장근은 자기 손의 크기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 있어서 바깥에 외복사근하고 연관되는데, 이 근육 밑으로는 장경인대가 연결돼요. 그래서 대퇴근막 장근하고 장경인대가 약하게 되면 우리 다리는 오다리가 되죠. 봉동근하고 박근이 약하게 되면 X다리가 됩니다. 발구스 바루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다리는 자, 제가 VLGUS 바루스. 자, 이게 L자가 되잖아요. 그럼 다리가 L자가처럼 되겠죠. 이게 X다리예요. 바루스는 O다리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관여하는데, 이 대퇴근막 장근,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아니면 청주에 강의 가가지고 오다리가 되신 분을 한 번에 잡아서 그 사진이 올라간 거, 아까도 어떤 분 와서 그 보여주면서 나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다리를 잡는 유일한 근육은 어디냐면 다리 근육이 아니에요.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전거근이에요. 또 다리가 막혔는데 왜 여기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오다리가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에서 돌아가고, 고관절을 잡고 있는 외복사근하고 전거근에 힘이 잡히면 얘가 잡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오다리를 제가 잡아줍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다리는. 대신 오다리는
뇌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시간만큼의 계속 반복적인 케어가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3주 정도의 케어를 하루 걸려서 꾸준히 들어가야지 균형적 요소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다리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근육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리가 아니라 세라토스 안테리어 전거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지배신경 어디에? 목이네? 그럼 오다리를 목에서 잡네?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과 장경인대를 이제 유심히 보게 될 거고요. 또 무릎의 증상에 연결되는 근육들을 보게 됩니다. 무릎 주변에 이 거위발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세 자리가 몰리는 자리. 제가 무릎 포인트 잡은 것 중에서 1, 2, 3번 자리. 봉공근하고 박근하고 반건양근이 걸리는 자리죠. 여기가 딱 걸려있는 그 자리가 무릎의 증상을 해결하듯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대퇴근막 장근과 연결되는 장경인대는 증상 자체는 다리가 오다리가 되는데 연관이 제일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보시고요. 요렇게 대퇴근막 장근이고 요렇게 장경인대가 무릎 밑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무릎의 통증은 장경인대도 영향이 제일 많나요? 또 장경인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장경인대를 보면서 비닐이네 이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카데바는 어느 정도의 어떤 고용적 요소로 이렇게 딱 뭐랄까 잡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면 몸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거든요. 두개골을 열면 뇌를 가운데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그 갈라진 것도 비닐처럼 생겼고요. 장경인대도 비닐처럼 생겼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해부해보다 보면 인체에서 유일하게 비닐 같은 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거는 장경인대하고 뇌 열었을 때 나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그래서 대퇴근막 장근 보고요. 이제 장요근을 또 봅니다. 장요근 별명 허리에 있는 그 허리 통증의 근육은 허리에 있듯이 배에 있는 허리 근육이라고 봅니다. 장요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에 있는 허리 근육. 소장을 밀어내면 잡힙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균형과 밸런스를 잡는데 여러분들 그런 고객이 있죠. 허리가 아픈데 민망해서 원장님한테 얘기 못하는데 나 여기 앞에 생식기 옆쪽으로 여기가 아파 라고 찾아오는 고객이 있어요. 물리치료실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 옵니다. 그럼 서로 난감해. 여기다가 핫팩을 대기도 하고 전기치료도 대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 자리를 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주고 싶어. 얘는요 간단합니다. 침대에다 눕혀놓고요. 이쪽 다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늘어났죠? 그래서 핫팩을 얹어둡니다. 그럼 증상 없어져요. 어? 자 다시 얘기하면 허리가 아파서 온 고객은 수영을 자유형하고 배영을 시킵니다. 근데 다리 장요근 쪽에 문제가 온 사람들은 걷는 운동 내지는 자전거 타는 운동을 시킵니다. 몸에서 케어할 때. 그래서 얘를 통해서 허리의 균형을 잡아준다. 장요근. 근데 나이가 들면 장요근의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걷는 힘, 물론 전체적인 조화롭지만 장요근의 힘도 있어요. 얘가 약하면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걸을 때 끌고 걷죠 이렇게. 그죠? 끌고 걸어요. 끌고 가요. 근데 나이 들면 얘만 약해져요? 척추관 협착증이 오니까 피문 저리니까 내려가죠. 내려가서 앞을 봐야 되니까 가죠. 근데 얘가 약해졌으니까 어때요? 이제 어깨로 걸어야죠. 이게 장요근이 약하고 또 관협착증이 같이 오는 증상의 보행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어르신들이 저렇게 걸을 때 일부러 걷는 게 아니라 몸에서 최대한 걷기 위한 보상작용이라는 거죠. 보상작용. 제가 광주에서 어떻게 강의하고 왔을 때 그분이 여러분도 유튜브에 봤을 거예요. 구안화사가 20몇 년, 30년 되신 분이 나왔었는데 말을 할 때 얼굴 근육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관경근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보면 최대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얼굴에서 얘기하고 구륜근이 얘기하고 얼굴 소근, 협근이 얘기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여기는 마비가 딱 됐고 얘의 관경근에서 움직여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보상작용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변비가 만성적으로 와요. 변비가 오기 때문에 이 만성적인 변이 나가지 않으면 수분을 계속 뺏기면 이 장에 장요근을 압박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변이 이 근육을 눌리니까 통증이 오니까 통증을 피하려고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몸이 이렇게 틀어지죠. 왜? 똥이 눌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움직일 때마다 변이 걸리니까 또 걸을 때는 이렇게 걷죠. 응? 안 닿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럼 배를 만져봅니다. 배를 쭉 만졌더니 해요. 장요근에서 아픈 거냐 똥이 누르느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여자들의 허리가 아파서 몸에 틀어지는 대부분은 비경락, 간경락을 보기도 하지만 장 쪽의 문제를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묻는 게 뭐냐면 변비가 있었나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틀어지는 사람 오게 되면 변비가 있었나요? 그리고 물어보죠. 아니요, 변비 없어요. 그럼 틀어졌으면 경락학적으로 틀어짐이 먼저였으면 비경락이잖아요. 통증은 간경락이고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인지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장요근이라는 것도 균형이에요. 뒤에 있는 허리 근육과 앞에 있는 근육이 균형적 요소로 봐야 된다. 요것도 여러분들 인지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장요근 치료합니다. 손으로 눌러주고 비벼주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늘어뜨려서 스트레칭도 시켜주고 그런 과정을 보게 되고요. 요게 이상근입니다. 이상근으로 여러분들이 요 근육 밑으로 요게 이상근이잖아요. 피지포미스 밑으로 좌골신경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신경을 압박하면 허리 디스크가 아닌데 다리가 저리죠.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는 동작의 운동법을 씁니다. 여기 이제 요 밑으로 신경이 내려가는데 어떤 신경은 요 가운데를 뚫고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상근 허벅지 근육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수기할 때 편한 거니까 여기가 붙는 자리 공공근, 박근, 반건양근이 붙는 이 자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거위발. 오리발 아닙니다. 발은 발인데 무슨 이런데 오리발은 뻗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펴져 있죠. 거위발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뭉쳐져 있다라 그래서 거위발이지 제가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오리발이겠지. 응? 발은 발인데 무슨 발? 거위발. 자, 요건 좀 넘어가 줄게요. 근육이 다리 근육 여기가 거위발인데요. 여러분들이 다리 근육은 특별하게 우리가 수기할 때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근육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을 설명을 할 겁니다만 요 근육이 내려가다가 요 이제 봉공근 긴 근육 봉공근 바깥에 여기서부터 여기 전상장골근이라고 불러요. 여기 뼈 있죠 본인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죠? 봉공근.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이 자리에 붙는 거예요. 이제 봉공근, 재단사의 근육, 제기차기 근육, 앞바다리 근육. 요거 여러분들 치료 관리할 때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내려가서 붙는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 아마 이제 수기할 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풀게 되는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반건양근 나왔고 하지 근육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될 게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나옵니다. 자, 이 근육은 제가 많이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뇌출혈 환자가 이제 중풍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좋아져서 거동을 하시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불편해서 내게 아니라 끌고 다녔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모여서 균형이 잡으면 힘이 좀 이쪽으로 생기면 얘를 돌려요. 그죠? 그래서 끌고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돌리고 돌렸더니 넘어갈 것 같아. 그거 어때요? 빨리 가죠 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보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분들의 발을 보게 되면요. 엄지발톱이 이렇게 서요.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경골근이 나와가지고 엄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쪽에 마비가 되면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톱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와요. 발톱 무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발의 보행에 문제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우리는 전경골근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 전경골근이 한의학적으로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자리가 족삼이랑 연결되죠. 위경락이에요.
그래서 이 발의 변형, 외반무지, 무지 외반증 튀어나오는 것들 전부 다 족삼리부터 여러분들 신경을 써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경골근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 라인으로 풀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발목의 틀어짐, 보행적 문제, 그 다음에 엄지발톱의 틀어짐, 그 다음에 전경골근 그 라인에 쭉 쫓아가다 보면 무지외반증. 물론 무지외반증은요 경락적으로 공손이란 자리를 풀어줘요, 비경락에. 그러나 근육적으로 볼 때는 요쪽에 전경골근을 통해서 풀어 내려가죠. 근데 얘는 또 위경락이에요. 그럼 위경락이 전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픈 사람 있어요. 나 나이가 드는데 자꾸 시큰댄대요. 자, 이때는 중심적으로 볼 때는 경락학적으로는 위경락을 중심으로 치료를 들어가요. 위경락을 케어해서 무릎을 잡는 이유는 경락학적으로 무릎 주변으로 흘러가는 족삼리의 라인을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양방학식으로 갈게요. 나 자꾸 무릎이 시큰대죠? 원장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안에 뭐를 긁어내는 수술을 하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긁어내는데 저는 그런 고객들한테 일단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의사와 선생님들하고 상의 잘 하시고, 만약에 수술을 고려해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라고 해서 발목에 300g짜리 내는 500g짜리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워킹을 시켜요. 걷는 걸 평소에. 그러면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자꾸 걷다 보니까 무릎 주변의 근력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무릎의 증상이 개선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무릎이 약화가 되면 근육이 약해 통증이 온다는 얘기죠. 저희가 사는 동네 어느 쪽을 지나갔더니 건물 앞에 또 다른 건물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일자로 계단으로 저 건물이 뭡니까? 아파트 앞에 있더니 아파트 입주민들이 계단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20층 높이로 건물을 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계단에서 내려갈 때 무릎이 손상받거든요. 올라갈 때는 안 다치고. 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무릎 주변에 그 통증을 잡아주면서 한 번쯤은 무릎 주변에 회전 운동도 봐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무릎을 뜯으면 연골이 있고요. 연골 안에 돌아가는 앞에는 전십자인데 뒤에는 후십자인데 내측인데 외축인데 무릎의 운동은 스크루홈 무브먼트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무릎이 움직일 때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회전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엉덩이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릎의 치료는 엉덩이의 고관절에서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이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결국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틀어지겠죠. 결국 또 무릎이 돌아가겠죠. 무릎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고관절도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쪽에 아까 대퇴마찬가지로 장경인데 봉공근 박근혜 문제가 또 올 거고, 틀어지게 되면 골반에 문제가 되고 균형점 요소가 또 같이 오게 되죠. 결국 뇌를 다시 리셋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매일 체형을 잡아주고 똑바로 걷게 해주고 운동을 시켜가면서 3주 이상의 트레이닝을 시켜야지 뇌에서 치유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전경골근을 나타내서 두 가지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은 발의 보행 문제상에서 뇌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이 걸음걸이에 문제가 올 때, 또 무릎에 문제가 올 때, 발목에 문제가 올 때, 외반모지 무지외반증이 있을 때 여기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저기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려면 무리의 대장이 모여서 종아리 검사해서 족삼리에 뜸뜬 사람만 데리고 왔다. 왜? 위경락이기 때문에 위장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결국 발목이 움직여주는 어떤 힘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뜸뜬 사람만 데리고 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기요법을 할 때 족삼리 잘 풀어주셔야 돼요. 전경골근 요 근육이 어떻게 엄지 라인까지 내려온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빨간거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안쪽으로 해서 엄지 라인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의 모양의 변형이 왔거나 무지의 반증이 오게 되면 전경골근부터 풀어줘야 된다. 공손이란 자리가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그 자리는 결국 위장 쪽하고 되게 연관이 깊거든요. 여기가 위경락이지만 이쪽에 이제 비경락이 공손 라인하고도 조금 연관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공손혈에 문제가 생기면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경골근. 자, 베일 복직근. 자, 얘는요. 배에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방암 수술을 해서 유방이 없으면
복직근을 잘라서 한쪽을 말아서 유방을 만듭니다. 이게 복직근이에요. 자, 임신을 하게 되면요, 얘가 벌어지고 늘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아기 낳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 근데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벌어져 있어. 내장기가 막 툭 튀어나와. 이거를 복직근 이계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복직근은 앞에 균형을 잡아준다. 자, 보세요.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있고요. 가장 안쪽에는 복행근이 있고요. 이 복행근에 복직근이 이렇게 껴져 있어요. 그러면 안쪽에 복행근, 복직근, 옆면으로는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이게 층층이 보이겠죠? 층층이. 그래서 가장 안쪽에 내장기를 싸고 있는 근육은 복행근. 응? 그리고 복행근 앞쪽에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하는 것은 복직근. 옆면에서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또 안쪽에 복행근.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계속 열리면서 보입니다. 복직근, 외복사근도 보게 될 겁니다. 복행근, 일명 얘 근육의 별명은 코르셋 근육에서 코르셋. 여자들 코르셋 갑옷. 응? 전쟁터도 나가지 않는데 여자들은 갑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장부의 근육을 대신하기 때문에 얘가 벗으면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옷이자.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 다음 근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은 근육이다. 횡격막은 근육입니다. 자, 얘 지배 신경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육 중에서 내가 이 횡격막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순간부터는요, 저는 계속 숨 쉬는 것만 쳐다봅니다. 고객이 오시면 베드에 딱 누울 때부터 그 사람의 인지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 사람의 숨 쉬는 걸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복식호흡을 하는지, 흉식호흡을 하는지, 호흡이 짧은지, 심리적 불안감. 우리가 낯선 곳에 가게 되면요, 호흡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시댁에 첫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 앞에 밥상을 받고 숨 쉬었던 날 기억해 보세요. 어땠나요? 다리는 이렇게 꼬고 앉아가지고 배로 숨 못 쉬겠고 조용히 가슴으로 쉬다가 밥을 주길래 조금 먹었더니 금방 체할 것 같고. 그죠? 지금은 시댁에 가면 어떻게 드세요? 양반다리로 앉아서 양푼에다 밥 퍼놓고 시어머니가 계시더만 편하게 왜 바뀐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어떤 그 샵이나 병원이나 고객들이 처음 내원하게 되면 편안하게 호흡이 안 일어나요. 불안하잖아요. 자, 똑바로 누우세요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해. 그럼 일단은 뭐 하시려고요? 어디 앉으시려고요? 왜요? 근데 한의원 같은 데 쳐보세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 계시면 딱 고객이 누는데 침을 긴 거 2개를 막 장침을 꺼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열기로 혼자 막 찌르고 있고요. 뭔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찌르려고요?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어때요? 빨라지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고객이 나랑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공간 안에 들어와도 저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되면 호흡이 편해집니다. 그때 횡격막의 흐름을 다시 봐야 되고, 만약에 첫날이라면 첫날에 너무 많은 걸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나는 당신의 모든 걸 뽑아주리라, 아니면 첫날 나한테 뿅 가야 돼,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티켓팅을 해야 돼, 이런 마음에 첫날 오자마자 온갖 잡기를 다 쓰려고 그래요. 근데 고객은 그 기술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심리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에는 설명을 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호흡만 유도시키는 거 연습을 다 많이 시키고, 그렇다고 또 그러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해주고 나갔더니 이게 다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다예요? 나 내일도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주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흡을 보셔야 돼요. 왜? 숨을 쉬는 거에 따라서 치력의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복행근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에 횡격막이 움직이고, 횡격막이 움직이는 복식호흡이 일어날 때 내장기의 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야 치유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의 또 다른 치유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몸에 막혀있는 매듭을 풀고 종아리를 풀어서 피를 돌리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전체 근육을 쭉 풀었어요. 훑었는데 멍할 수도 있고 가슴에서 뭔가 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슴에 남았다고 혼자 생각을 할 겁니다. 가슴에 남지 않는 사람은 가서 유튜브를 오늘 올리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서 적고 또 적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책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실전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요.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책을 사면 1페이지부터 줄치면서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읽고 싶은 데부터 먼저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책하고 친숙해져야 되니까. 근데 고객은요. 여러분들 뭐 얼굴에 전두근, 구륜근, 알륜근, 추미근 이런 거부터 배우면 고객은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면 일단 기다려보세요. 제가 일단 거기까지 하려면 책이 좀 시간이 걸려요. 추미근, 알륜근, 구륜근 한참 넘어가야지. 그죠? 어? 그러나 고객은 딱 어느 부위를 얘기할 때 바로 신경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치료를 되게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줄게요. 치료든 고객의 몸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많이 만져보는 거예요. 많이 만져봐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도 와서 상담하는데 자기는 이제 배우고 준비가 돼 있는데 고객이 없대요. 많이 만지고 싶은데. 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만져드립니다 라고 써야 되는. 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시는 게 성장의 발전이고 그리고요 이론이 됐으면 제가 실기 교육할 때 오셔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체험관리사 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하루 교육도 있고 뭐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야죠. 저랑 느껴보고 또 제가 해주는 거 받아보고 또 서로가 상호 실기를 몇 번 해보시고 이러면서 실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진짜 완벽한 프로가 되셔야 돼요. 고객 앞에서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여러분 진짜 안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연습합니다. 군인들이요. 전쟁이 나지 않는데도 눈만 뜨면 계속 전쟁이 난 상황을 연출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왜? 그 상황이 터졌을 때 그걸 똑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서 반드시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기를 기원할 테니까 어느 곳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써 어떤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무시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울면서 저한테 찾아오면 한 대 때립니다. 왜 무시당합니까? 그죠? 철저하게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전에 공부하고 다가가면 무시 안 당합니다. 본인들의 위치에서 이 직업으로서 최대한 성공하는 모습에서 부와 실력이 같이 하기를 저는 항상 기원합니다. 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